오늘은 모카빵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. 네, 재료는 지금 화면하고 같이 나가고 있고요. 레시피는 제빵 기능사에 나오는 모카빵 레시피를 참고했습니다. 네, 저는 믹서가 있어서 믹서에 반죽을 다 돌리는데요. 액체류가 바닥에 가고 나머지 재료들이 위로 들어가야 아무래도 더 잘 섞인다고 배워요.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스턴트 커피를 넣으시면 되고, 그다음에 계란은 액체류랑 같이 계량을 하셔도 되고 따로 넣으셔도 됩니다.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다 넣고, 그다음에 저는 믹서로 돌리고 있는데, 혹시라도 저런 스탠드 믹서나 제빵기가 없는 경우에는 손반죽을 해주시면 돼요. 맨 처음부터 버터를 넣지 않는 이유는 처음에 지방이 들어가면 글루텐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죽이 뭉쳐지고 나서 한 덩어리가 되면 그때 버터를 조금씩 나누어 넣습니다. 네, 지금 화면에서 제가 버터를 조금씩 잘라 놓은 거를 넣고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버터 안에 수분과 지방이 반죽과 섞이면서 갑자기 막 엄청나게 날이 막 돌아가죠. 네, 그래서 이 반죽 자체는 설탕도 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계란도 들어가고, 버터도 골고루 들어가는 반죽이기 때문에 수분량이 다른 빵들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이에요. 이런 반죽들은 중간중간에 멈춰서 덧밀가루를 뿌려주고 난 다음에 바닥에 붙은 반죽을 잘 떼어서 고루 섞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. 집에서 손으로 반죽을 할 때는 아마 이게 반죽이 좀 진 편이라 쉽지는 않을 건데요. 근데 언제나 그렇듯 대부분의 반죽들은 손으로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반죽들이기 때문에 어렵긴 해도 할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면 전에 올렸었던 베이글 영상을 참고하셔서 기본적으로 반죽이 많이 묻어나지 않는 빵으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해보시면 아무래도 처음부터 진 반죽인 빵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빵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스패츌러로 지금 밀가루를 뿌린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반죽을 잘 긁어서 다시 뭉쳐지고 난 다음에 믹서로 돌려주고 있습니다. 스탠드 믹서로는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? 네. 중간중간에 멈추는 시간 빼고 그렇게 돌려줘야 돼요. 그래서 또 덧밀가루를 칠해가지고 다시 섞어주고 있죠. 이거는 좀 속도를 빨리 해서 네. 전체 과정 시간이 다 들어가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좀 자르기도 하고 속도를 높여서 편집도 했거든요. 자,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면 굉장히 반죽이 쫀득쫀득하고 찰져요. 덧밀가루를 칠했지만 바닥에 반죽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일 마지막에 반죽을 떼낼 때도 밀가루를 조금 더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반죽을 하나로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끝에 부분을 살짝 떼서 글루텐이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반죽이 진 거는 반죽을 떼내고 난 다음에 얇게 밀어 펴려고 해도 손에 달라붙거든요. 그래서 밀가루를 반드시 손에 묻히고 난 다음에 저렇게 양손을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네, 세 번째,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쭉 펼쳐주면 반죽이 찢어지지 않고 이렇게 쭉 늘어나죠. 네, 저 상태가 이제 조금 더 얇게 펼 수도 있는데 저거는 지금 색깔이 커피가 들어가서 반죽 색깔이 진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빛이 투과가 돼요. 그래서 이 상태로 매끈매끈하게 반죽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믹싱볼에 넣고 그다음 면볼을 적셔가지고 믹싱볼 위에다가 덮어두는 거죠. 그래서 이 상태로 밑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받쳐서 약 2배 정도 부풀 때까지 발효를 시킵니다. 발효를 하는 동안에는 겉면에 싸서 뒤집어 씌워줄 쿠키 반죽을 만드는데요. 맨 처음에 실온 상태에 놔뒀던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버터가 어느 정도 풀어지고 나면
설탕을 한 2, 3회 정도로 나눠서 버터하고 부드럽게 풀어줘요. 이거는 쿠키를 따로 굽는다기보다는 겉면에 쿠키를 씌우는 반죽이기 때문에 너무 설탕이 많이 녹게 되면은 윗면에 크랙이 전혀 안 생기고 완전히 그냥 과자 한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곱게 설탕을 완전히 녹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모카빵 겉면 쿠키는 좀 대충 해도 돼요. 그래서 설탕은 한 2, 3회에 나눠서 믹싱을 하고 난 다음에 설탕이 완전히 녹지 않을 정도로 풀어줍니다. 약간 멍울이 져도 상관이 없어요. 그 머핀하고 파운드 케이크 같은 거 만들 때랑 쿠키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고 난 다음에 네, 어느 정도 지금 뭉쳐져 있죠?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쫙 풀어줄 거예요. 네, 이 상태로 풀어주고 난 다음에 계란하고 우유를 제가 같이 계량해 놨는데 노른자가 터지지도 않아가지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지게 생겨서 제가 휘퍼로 한번 샥 풀어줄 거예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살살 흘려 넣는 거죠. 네, 흘려서 계란을 나눠 놓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뭉쳐지면 또 계란하고 우유 섞인 물을 흘려서 넣어주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휘퍼로 풀어줍니다. 수분이 굉장히 많은 쿠키 반죽이에요. 근데 이거는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은 밀가루를 넣고 나면 밀가루 양의 그 수분이 완전히 흡수가 돼가지고 약간 진 반죽이긴 하지만 쿠키 반죽이 되게 손쉽게 완성이 돼요. 네, 그래서 저렇게 그냥 벽에 튄 그 버터나 설탕이 섞인 혼합물을 골고루 잘 섞어주고 난 다음에 밀가루를 체에 쳐서 골고루 섞어주면 되죠. 네, 살살살살 2번, 3번에 나눠서 체에 내려줍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스패츌러로 골고루 반죽을 섞어주면 됩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탕탕 털어서 밀가루가 다 들어가게 해주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이 다 됐대요. 들리나요? 자, 그래서 아무튼 밀가루를 골고루 잘 섞어서 반죽하고 완전히 섞였죠? 네, 그래서 네, 지금 화면을 좀 빨리 돌렸더니 되게 빠르네요. 네, 저렇게 해서 잘 섞어주고 난 다음에 제가 베이킹 할 때 참 포스팅도 하고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보통 설탕을 구입을 하면 한 3kg에서 더 큰 거 살 때 5kg짜리도 사거든요. 저런 걸 샀다가 저 비닐엔 안 버리고 다시 쓰면 진짜 좋아요. 약간 김장 비닐처럼 두께도 두껍고 그다음에 저기 빵 발효시킬 때나 저렇게 반죽 이렇게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을 때 진짜 좋거든요. 네, 저렇게 해서 둥글넓적하게 해서 표면적을 좀 넓혀주면 아무래도 휴지시키는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죠. 그래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서 반죽을 좀 휴지시켜주고 난 다음에 1차 발효가 끝난 모카빵 반죽을 손가락을 쑥 집어넣어서 확인했더니 네, 저기 거미줄 보이시나요? 네, 발효가 잘 진행이 됐어요. 그래서 저 빵 반죽은 대충 한 3개로 나누면 적당하거든요. 그래서 반죽을 3등분 나눈 것 중에 하나를 꺼내서 저는 건포도를 나중에 넣었어요. 사실 저 건포도 아니고 럼에 불려놓은 건 블루베리거든요. 네, 뭐 제가 건포도를 되게 싫어해요. 너무 달아갖고. 그래서 저는 저 블루베리를 넣었는데 취향껏 넣으시고요. 건포도 같은 경우에는 수분량이 많아가지고 좀 럼에 이렇게 오래 불리지 않아도 괜찮거든요.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살짝 씻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단맛이 빠질 것 같으면 설탕물이나 럼주에 담가놨다가 당분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저기다가 반죽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성형을 하면 되죠. 그래서 손가락을 그 엄지 빼고 나머지 4개 합쳐서 8개를 다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럭비공 모양으로 이렇게 성형을 하는 거예요. 저거는 처음에 할 땐 당연히 어려운데요. 몇 번 해보시면 대부분의 발효빵이 저걸 좀 더 길게 만들어서 칼집을 내면 바게트가 되는 거고, 그다음에 좀 더 짧게 내면은 뭐
또 다른 빵도 되고 맘모스 빵도 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빵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성형법이거든요. 그러니까 눈으로라도 익혀 놓으시면 나중에 빵 만들 때 도움이 되죠. 반죽이 질어서 물 없어도 잘 꼬집어지거든요. 저 상태로 만들어서 옆에 놔두고요. 그래서 빵 세 덩어리는 다 저렇게 같은 공정으로 반죽을 모양을 성형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놨던 쿠키가 어느 정도 휴지가 돼서 요거는 그냥 눈대중으로 3등분으로 나눌 거예요. 그래서 3등분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덩어리 각각 그 세 덩어리로 나눈 빵 반죽 위에다가 쿠키 시트를 올려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꺼낸 다음에 덧밀가루를 뿌려서요. 작업대에서 얇게, 아무래도 두께나 넓이가 일정하면 빵 반죽 위에 씌우기가 좋겠죠. 그래서 저거는 덧밀가루 없이는 성형이 좀 어려워요. 밀대로 잘 안 밀리거든요. 반죽이 질어서. 밀대로 잘 밀어가지고 좀 넓적하게, 아무래도 빵 위에 씌워야 되는 거니까 빵 반죽보다는 쿠키 반죽이 좀 커야 되겠죠. 네, 그래서 길이하고 넓이를 좀 적당히 맞춰주고 난 다음에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서 겉면에 접착제 역할을 하게 해줘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잘 감싸주는 거죠. 그래서 바닥으로 좀 들어가게도 해주고, 네, 이렇게 쿠키가 잘 뒤집어 씌워지게.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했는데 이건 좀 반죽을 작게 만들었거든요. 저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빵 반죽보다는 이 반죽이 조금 더 모양이 작으니까 역시나 쿠키 시트도 너무 넓게 하면 반죽이 남아 도니까요. 적당히 빵 크기에 맞춰가지고 저렇게 밀대로 밀어서 네, 반죽이 막 달라붙어요. 밀대에서. 덧밀가루는 꼭 써주셔야 돼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나 스프레이를 뿌려서 요 반죽 위에다가 덮어 씌워주는 거죠. 네. 그래서 좀 너무 많이 남은 부분들은 바닥으로 깔아도 되고요. 아니면 스크래퍼 같은 걸로 모양을 정리를 해주셔도 돼요. 자, 이 상태로 미지근한 물을 받친 상태로 한 30분 정도 2차 발효를 하면 그 철판을 흔들었을 때 반죽이 살랑살랑 흔들리거든요. 그 상태가 되면 2차 발효가 끝난 거라서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서 25분에서 30분 사이로 윗색을 보면서 구워주시면 돼요. 이렇게 빵이 점점 커지면서 윗면에 크랙이 생기죠. 네, 이때 참 뿌듯하거든요. 네, 자, 뒤집어서 시간이 다 돼서 완성이 됐습니다. 윗색이 아무래도 좀 색깔이 나야 먹음직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오븐이 다 달라서 시간과 색깔을 잘 보면서 구우시면 완성입니다.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